번째 발제는 이 롯데목장 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 김명환 대표님이 그 사설 동물 보호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제 시간은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과제를 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한 3분 정도 영상을 각각의 다른 세 개의 영상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3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라는 것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뭐 예를 들어서 좁혀 나간다거나 이런 과정일 건데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베이스가 된 정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뭐 각자의 태어난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니까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된 정보 이런 것들은 공유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모임의 계기는 이제 개가 계기가 됐던 거죠. 계양산에. 그렇다 그러면 개에 대한 최소한의 이렇게 정보의 공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의론, 그러니까 저스티스에 관련된 이렇게 논의의 현대적 버전에서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감성의 배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시하죠. 무엇이 정의로운가, 누구에게 누가 정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이제 어떤 의사결정자가 그들에게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의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정의 주체 한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보통 이제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나 다 알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알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 자체는 알아가 아니고 감성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개의 모습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짧게 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저기는 며칠 전에 제가 봤던 곳입니다. 아주 작은 개 농장인데요.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게 상태일까요? 저기 보면 이렇게 개들이 먹고 있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를 먹고 있고 이제 데워 끓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끓이지 않고 저렇게 있는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까 이제 박경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 중에 보면 개들이 뜬장 밑으로 다리가 쑥쑥 빠져 있는 것 이제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저기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보면 아예 잠깐 화면 좀 보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전부 똥이에요. 똥창이에 똥이 묻어가지고 다리가 안 빠져요. 그래서 쟤들이 좀 똥에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달에 피부병 이런 거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저게 차라리 낫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애들은 뜬장도 다리가 빠져서 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개들이 많다 보면 주인이 귀찮으니까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다리 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죽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쟤들은 지금 애기들인데요. 봤던 개들은 애기들인데 똥이 뜬장이에 쌓이고 해서 뜬장이에 똥이 안 빠진 거예요. 똥에 살고 있어 상태죠. 그래서 저들 보고 야 똥에 사는 이상 가슴 아프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이제 개를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의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실 이동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섬 이런 데서 이제 길러진 개가 이제 오기까지 뭐 배를 타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잠깐 머무르고 한 20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동물로서 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구겨 들어가 있죠. 정말 그 과정에서 보면 온몸이 다 뼈가 다 부러지고 심장이 이제 눌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사람을 한 20시간을 구겨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한 마리 들어가야 될 공간 6마리, 8마리를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저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막 저렇게 밀어서 해서 또 한 마리 더 넣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매우 긴 시간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동물 활동하셨던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의 전 삶의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동 과정인데 그런 말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그 유명한 미국의 시트콤 그 프렌즈의 그 감독인 케빈 브라이트 그 사람이 누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을 다룬 이게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견협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은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도살을 한다라고 공식으로 초청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도살 장면 중에서 가장 인도적인 도살 장면이에요. 35초만 고통스럽거든요. 35초. 35초 동안 이제 온몸의 내장이 다 들어가면서 죽는 거죠. 원래 도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일단 충격을 가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피를 빼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동물의 도축 과정은 안 고통스러워야 돼요. 일단 충격을 가해서 정신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가 머릿속으로 안 가면 저절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사실 꼭 개뿐만 아니라 저는 축산동물의 이제 도축 과정, 운송 과정들에 대한 이렇게 실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국회에 국정감사할 때 그런 걸 좀 요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히 도축 장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다른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어서 저거는 너무나 인도적으로 도축하는 거라 현실로 조금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운송되고 이렇게 죽는 과정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개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절반 정도는 소위 반려동물로 살아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뭐 저렇게 개소주나 이렇게 개장국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길러 보면 이렇게 참 똑같아요. 얼마 전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뭐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이제 어느 수의사가 이렇게 계양산에 와서 소위 식용견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산책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거기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해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동물행동 전문가인데, 자기조차도 참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식용개와 이제 반려동물은 뭔가 다른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좀 전제를 하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개에 대해서 좀 개의 되는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도 그런데 늘 논의를 하다 보면 개는 없어지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마치 당사자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뭐 박병 선생님도 뭐 그런 표현 썼었는데 뭐 어떤 동물한테는 살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사람이 뭐 어떻게 집값이 좀 오르니만이라는 그런 것들인데 걔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사설동물보호소 지원 방안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안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렇게 시민단체 여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는 이제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어떤 시민단체의 한 내용으로서 이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컨대 뭐 민주주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주제가 되면 뭐 촛불 행동이 일어날 만큼 이렇게 매우 다른 사람들, 매우 광범한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잖아요. 혹은 뭐 차별 금지법을 제정을 한다 이런 문제들도 보면 이렇게 사회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매우 다양한 이렇게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 그러면 뭔가 좀 동떨어진 주제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상태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 단체들끼리 토론한다 그러면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식의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단체 모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주주의나 평화나 인권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보편적인 주제들 뭐 그런 주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아까 맨 처음에 개회사도 해주셨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행사가 열리게 된 취지 중 하나는 인천 지역에서 동물권 이슈를 시민사회가 공유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나 전체 시민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역 공론장이 아닌 전 사회적 공론장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이 발표에서는 사설동물보호소 지원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와 그 이슈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동물권 자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민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의 기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물권이 사회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그 형식에 있어서 인권이 사회에 대해 의미하는 바와 유사합니다. 인권이 뭐냐?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보편성이죠. 삶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타인 또는 국가를 향하여 자기 또는 부자기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해서 매우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 측면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맥락에서는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권에 대해서 동물권이란 말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동물권은 동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동물로서의 보편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필수인 기본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동물들의 삶의 필수인 기본적인 가치들이 뭔가 있을 겁니다. 필수적인 것, 뭐 그렇게까지 행복 안 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 또는 국가를 향하여 자기 또는 부자기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발화자 자체는 뭐 일반적인 동물들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거 자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박경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힘, 참 동물이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동물 이렇게 해서 돼? 라는 식의 인도주의적 태도일 수도 있고 흔히 말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동물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권의 개념을 만약 이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거는 그냥 막 동물 좋아하는 사람의 주장을 그냥 정치화해 놓은 것이 불과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어? 라는 문제를 던질 수가 있겠죠. 인권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당한 건데 그 동물권이 개념상 그런 거라고 치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권이 정당한 것처럼 동물권 자체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논리적 근거나 뭐 이런 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동물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권리 그러니까 일부 동물권 활동가 소위 말하는 동물권 활동가들의 이 주장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권리에 기초한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편적이란 말이 초역사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죠. 인권이 근대의 산물이지 뭐 옛날 인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역사적이란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시대에 동물권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권리에 기초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고 저는 그러한 거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권리에 기초한 거고 그 도덕 권리라는 것은 그 어떤 입헌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역사 조건 속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중거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시작이고 끝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조화된 통합체로서는 존재하고 그 구성 부분이 꼬지 등을 통해 독립된 개체를 쉽게 전하지 못합니다. 식물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까 이제 복제양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 과학기술에서 동물도 식물 비슷하게 뭐 체세포대가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 좀 특이한 역사적 상황인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동물은 자기가 다죠. 식물도 물론 내부에서 식물도 호르몬이 있고 어떤 신호들을 전달해 나가면서 생명체로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성 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5억 년이 넘는 그런 동물의 진화사에서 동물이 점점 더 복잡해서 외부와 구분되는 개체성과 자기 중거성이 점점 강화되어 왔죠. 인간이 가장 대표적이죠. 인간이 뭐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서. 네. 그래서 인간이 동물 중에 자기 중에 가장 강할 것입니다. 그거 뭐 유전자 개수가 꼭 많아서가 아니고 그 유전자 개수만 따지면 다른 동물도 만만찮죠. 개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자기를 견고하게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기초한 입헌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자기 중거성은 사회적 정당성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옛날 사람들도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유주의가 전개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 원리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오늘날 모든 사회적 논의는 누구나 자기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동물권이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주의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라는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존재, 다시 말해 다른 동물들이죠. 그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너에게 자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저 동물에게도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이제 이성과 정의의 사고방식이죠. 정의라는 것이 원래적 그러니까 justice의 definition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원리가 가장 근본적 행동 원리가 나에게 내가 소중하다, 나에게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물에게도 적어도 자기를 갖고 있는 존재에게도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동물권 관련해서 책을 조금 보신 분들은 느끼는 존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영어로 sentient be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동물권 논의의 이제 출발점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뭐 철학적으로 특정 철학적인 뉘앙스가 강한 거여서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자기로서 존재하는 존재, 뭐 이런 게 동물이다. 뭐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동물권의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사회학적 논의를 하기에는 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입헌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인권이 도덕적 권리자 법적 권리이듯이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핵심 의무,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권은 뭐 어떤 분이 예컨대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사회적 협동체별로 기여를 안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헌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최소한의 핵심 의무가 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줘야 될. 그리고 인권이 존중, 보호, 실현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냐 일정 부분 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운의 문제까지도 다 고려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배분을 많이 받는다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무언가는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동물들에게서도 누가 뭐 개로 아까 봤지만 개로 태어나고 싶었나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의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계약론에서 말을 하는 사회협동체의 구성요소 참여 이런 논의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뭐 권리 의무를 상호간에 이제 부담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냐 사회라는 것이. 근데 동물은 안 그러니까 그런 논의에 배제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전통적인 이제 사회계약론적인 이렇게 권리로 담론인데. 우리가 오늘날 입헌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여와 관계없이 최소한 핵심 의무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논거 자체는 아까 말했던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논리로서 동물이 설령 다른 동물이 설령 아무것도 사회에 기여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제 동물에게도 최소한 핵심 의무가 국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계양산 시민동물보호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핵심은 이렇게 뭐 계양산 시민동물보호소 그 이야기에 꼭 한정해서 하고 싶다라기보다 그 시민사회가 동물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확장 혹은 민주주의 심화 혹은 민주주의 일부로서 동물의 문제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 계양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계양산은 원래 롯데목장이라는 개농장이었습니다. 이 개농장이 이제 견사가 2개가 있었는데 약 280마리 개들이 던장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께서 250마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 한 280마리 됐습니다. 맨 처음 갔을 때. 근데 이제 뭐 개체수를 파악할 즈음이 됐을 때 이미 그 시에 한 몇십 마리 입양도 가고 뭐 죽은 친구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개체 파악을 시작했을 때 한 250마리 정도 됐었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280마리 좀 넘는 형태 최초에는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20년 넘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농장 운영에 한마디 불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양구청에서 철거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거하는 게 맞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시끄럽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럼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그런 논의를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혹한 환경에서 지내다 곧 도살될 운명에 처했다가 살아난 육견을 보살피고 입양을 보낸 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시민모임이 던장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스를 설치를 했었고, 개들을 이렇게 입양도 보내고 이제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던장은 이러이러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 기부자의 도움으로 현재 개농장에서 개들이 사육되는 장소는 개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의 형태가 되었다. 원래 개농장이다 지금은 부족하나마 저희도 이제 보호소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보호소 내의 개들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사료와 간식도 먹고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서 치료를 받고 접종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사설 위탁처들이 있죠. 그런 위탁처에 보내지거나 혹은 해외에 입양도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해외 입양을 가게 되죠. 대형 견종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많은 개들 입양 보냈고, 현재 그 한 160마리 정도의 개들이 이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은 애견의 반로인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 제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동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견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나는 좋아해, 사랑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은 개 한 마리를 기르지만 동물단체 대표가 되기 전까지 개를 길러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애견인이 전혀 아니고 개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랑 동물권 운동과 사실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내가 개를 좋아해 이 문제랑 내가 동물의 권리를 해서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무관한 이야기고, 마치 본인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의 권리를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은 동물권 단체에서 케어에서는 학대받던 돼지를 구해줘서 계양산 시민동물 보호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를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개를 구조하는데 그런 걸 매개로 해서 그분들의 인식을 좀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산 시민동물보호소에 원래 개들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돼지를 한 마리 구조했죠. 학대받는 돼지를 구조를 해서 바로 옆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물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비건이 될 수도 있고 고기를 적게 먹을 수도 있을 건데, 가서 실제로 보면 또 좀 다르거든요. 돼지 이렇게 막 뛰어노는 것, 정말 잘 뛰어놀고 행복하게 뛰어놀거든요. 보면은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걸 이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를 뭐 구조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동물단체가 여기 개뿐만 아니라 소도 있었거든요. 이제 소를 구조를 해서 15마리가 있었는데 6마리 구조해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개를 구조하는 그런 것들이 징검다리가 되면서 이렇게 소를 구조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하나의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각자의 동기는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는 매우 많은 분들은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애견인으로서 그곳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제하는 저로서는 이제 그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동물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애견의식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 나왔으니 차이에 대해 분명히 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동물단체들의 활동이 동물을 좋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공유되어야 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만약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그것이 효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동물권의 인정을 의미할까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사회는 동물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는 사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동물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물을 소유주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대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규정은 가능한 거죠. 둘 중에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만약 이게 입법 예고된 입법이 된다면. 그 관련된 논의를 보면 민법에 동물 살상 시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치료 비용과 정신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물건에,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거든요. 반려물건이나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금지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들은 잘 보면 동물을 소유주가 그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한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는 논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이미 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전에는 물건이 파손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이 사고 팔 수 있는 그 금액만큼 배상을 하다가 이제는 이게 주인이 애정을 나누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좀 더 배상을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런 규정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죽은 동물한테 큰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걸 하더라도 그것이 동물권이나 동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논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병 선생님께서 이제 생추어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 정말 큰 문제를 은폐하는 그런 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다 이런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동물의 그 삶을 동물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근데 뭐 꼭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사실은 어떠한 실천이 같이 나아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는. 생추리도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동물권 단체에서 생추리 보여주면서 동물도 이렇게 돼지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해방된 모습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의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뭐 돼지 한 마리 구제해 놓고 그냥 오락거리처럼 해버리면 그건 또 의미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계양산 시민동물보호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계양구청이 농장주와 협상을 진행하였던 동물단체 전 대표와 시민모임에 대해 행정처분이 왔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법 위반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 이제 두 가지 법의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제한이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들은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들은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에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런 논의를 계속 좀 했었는데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축분뇨법 위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쟁점이 있냐 그러면, 이게 인천시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주인이 있는 개라서 동물보호사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이제 동물보호센터 혹은 동물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이 뭐 학대받던 동물이든지 아니면 유실육이 된 동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 이야기는 그때 뭐였냐면, 이게 뭐 일단 학대는 논외로 하면 얘가 주인이 있으니까 유실육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동물보호법을 만들 때 여하튼 그 동물보호법 14조 15조의 내용이라는 거는 여하튼 어떤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학대받는 애는 당연히 구조해야 되는 거고, 설령 학대가 없다 하더라도 유실육이 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구조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가 전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양산 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농장에 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소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개들을 구조를 해서 이런 개들을 구조해서 보호소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일부분으로서 돈이 일부가 3,300만 지급이 됐었거든요, 농장주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아니 돈을 지급했으니까 중간에 돈 준 사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주가 자기 개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딴 사람 위에 공공 위에 책임을 지냐라는 식의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애초부터 그 3,300만 지급됐던 거는 누구도 식용견 뭐 250마리를 그거를 반려를 하겠어요? 뭐 팔아서 먹겠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보호 상태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냥 하면 이제 그 농장주가 포기를 안 하니까 개만 포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개사육 산업업 자체를 이제 포기하게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전체 그 과정에 비하면 3,300만 원 돈이 가는 의미는 되게 미미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냥 돈이 간 걸 놓고 그걸 소유주가 뭐 돈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주다, 그럼 책임져라. 이런 논리는 정말 황당한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누군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가 구조를 해서 그럼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게 만드는 거꾸로 그런 희한한 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축분뇨법 우리 법에 의하면 그 환경부 이제 훈령인가 뭐 거기 보면
저기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이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천시청 이야기는 이게 주인이 있었다, 돈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 유실유기 동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가축분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본인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법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그럴 소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이제 법 자체가 뭐 법을 만드신 분들이 저희들처럼 뭐 구조활동을 하거나 동물등록 했던 분이 아니니까 구체적 상황을 모르다 보니 법 자체가 사실 오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농림부에서 법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애매함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동물보호센터 외에 소위 사설동물보호소에 관련된 규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제 시안 나온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 본인들도 법이 좀 뭐 지금 사실은 법도 그렇게 해석하는 의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해 여지는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하고, 시나 뭐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뭐 그런 겁니다. 현재까지 이제 계양산 시민동물보호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현금, 현물이 투여됐습니다. 뭐, 노력 들어간 거 말고 그냥 돈만 하더라도 수억 원이 들어갔죠. 지금 이미 모금이 되고, 어떤 기업은 1억 3천만 원을 여기 돈을 내놓으셨죠. 그 다음에 뭐 꽤 유명인사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뭐 매우 많은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그렇게 많이 돌보다 보니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되는 거고, 인건비, 그 다음에 뭐 병원비, 사료값, 사료는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만 병원비와 중상수술 생각을 해보면 중상수술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보면 뭐 그런 비용들, 그다음 급여가 꽤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말점에 매칭 펀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인천시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게 어째도 동물보호라는 것이 하나의 그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 목표 중에 하나, 동물보호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동물보호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고 동물이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 효율적인 활용이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냥 흔히 하나 생짜배기로 뭐 국가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같이 하기는커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발제한구역법도 어쨌든 이렇게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거나 방법이 있는데 전혀 대화를 차단했었고, 가축분뇨법 같은 경우 거의 억지에 가까운 논리로서 이렇게 뭐 했고, 그래서 그 계양산 시민 그 시민단체 대표는 형사 지금 뭐 고발돼 있는 상태거든요. 고발된 상태고 지금까지 뭐 행정처분에서 나와 있는 뭐 과징금, 강제집행 이행금 뭐 이런 것만 해도 꽤 많은 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만두고 이제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양산 개들에게 삶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가에서 같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